얼마 전 중국에서 데뷔한 걸그룹이 한국에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걸그룹 뉴진스를 베꼈다는 이야기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호사가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던 이 영상은 다행히 그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소녀들의 커버 댄스 영상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K-팝의 위상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K-팝 육성 시스템을 베껴가거나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에 편승하려는 짝퉁 아이돌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한국 아이돌의 이미지는 그대로 베끼고 싶어 하면서 정작 정말로 중요한 한국만의 매력은 담지 못할 뿐더러 밖에서는 타도 K-팝, 타도 한국을 외치고 있는 이웃나라들의 이야기를 몇몇 사례를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중국과 일본의 한류 표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도용 차원이 아니라 컨셉트, 의상, 배우들과 아이돌 그룹들을 대놓고 베끼는 상태인데요. 힘들어 제작한 한류 콘텐츠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둔갑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부는 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BTS 그룹뿐만 아니라 멤버 지민 혼자 솔로로 나와도 빌보드 차트 1위를 찍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 대중문화는 이미 전 세계 대중문화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렇게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글로벌한 사랑을 받다 보니 중국과 일본에선 국내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를 말 그대로 훔쳐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오히려 전 세계 K-팝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놀랍게도 한류 표절은 일본과 중국이 마치 합심이라도 한 듯 똑같은 수준이라는 건데요. 일본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한 그룹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쓰며 마치 한국 그룹인 것처럼 연기를 하던 것이 딱 걸린 전적도 있죠. 그러면서 되려 한국을 욕하며 자신들은 일본의 대표 아이돌이라며 정체성을 교정합니다. 그룹을 이끄는 레이블 회장은 혐한 발언으로 이미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고요. 글로벌한 한국 인기에 과신을 따먹겠지만 실제로 한국은 싫어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자기 분열적인 언행이었죠. 상황을 살펴보니 너무 우스운 정도입니다. 작년 이맘때 일본의 신생 음반 레이블 엑스갤럭시에서 7인조 걸그룹 엑스지가 데뷔했습니다. 그룹명 엑스지는 Extraordinary Girls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비범한 소녀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신곡 가사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고 음악풍도 J-팝이 아닌 미국 힙합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데뷔 당시 아이코닉하게 꾸민 패션은 K-팝풍에 가까웠는데요. 당시 한국 음악방송에서 열심히 활동하길래 특이한 콘셉트의 신인인가 싶었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모든 멤버가 일본인인 일본의 걸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대형 음반사 겸 연예기획사 에이벡스 소속으로 엄연히 일본 가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음악방송에 나온 엑스지를 본 일본인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제 아무리 글로벌한 인기를 누린다고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도 일본 걸그룹에 뜨겁게 열광하고 있다. 한국이라 착각 마라. 일본의 실력파 아이돌이 세계에서 빛을 볼 것이다. 그동안 K-팝을 10년 넘게 봐왔지만 춤이나 노래 모두 역대급이다. 한국과 일본 아이돌 모두를 비교해봐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미 열심히 한국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한국을 적으로 두고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연예 소식 전문 언론들도 드디어 이런 그룹이 나왔다며 설레발을 떨었죠. 하지만 K-팝의 팬들마저 헷갈리게 만드는 J-팝 걸그룹의 등장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의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걸그룹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K-팝 아이돌 같은 스타일에 사람들이 강요된 애국심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한국 아이돌의 칼군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습니다. 반면 일본 아이돌은 정말 이 노래에 안무를 한다고 싶을 정도로 난해한 무대를 선보여왔는데요. 정체불명의 팔동작과 신발을 벗어 휘두르는 동작부터 탑쌓는 안무 고개 수준의 안무를 하는 아이돌의 모습까지 너무 기괴한 무대가 한두 건이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아예 기획 단계에서는 방탄소년단을 타깃해 콘셉트를 도용한 일본의 아이돌 그룹도 있었습니다. 탄도학소년단이라는 이름의 팀은 언뜻 들어도 BTS를 연상시키죠. 더불어 영문 표기법 역시 BTG로 한 글자만 다르고요. 여기에 재킷 사진 속 의상은 BTS가 발매했던 앨범 재킷과 매우 흡사한 데다 멤버 수 역시 7명으로 추구하는 장르가 K-팝 BTS라는 점이 명확했죠. 물론 한국을 모방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혹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일본에서는 K-팝의 인기를 따라잡을 그룹을 매년 내놓고 있었지만 외형적인 부분이든 실력이든 K-팝을 따라가기는 힘들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자기 안무의 퀄리티가 높아진 것을 보고 한국의 도움이나 프로듀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 것인데요. 이에 해당 그룹 소속사인 대역기획사 에이벡스의 회장 마츠우라는 해명하듯 직접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츠우라는 한국 프로듀서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맞지만 한국 소속사와의 협업은 아니다.
K-팝과 비슷하지 않다. 오히려 미국 스타일이다. 멤버 모두 일본인이다. 한국 프로듀서를 고용했을 뿐이지 모두 우리가 해낸 것이다 라며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죠. 그러나 모든 것은 역시나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장이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던 비밀을 밝히고 말았던 건데요. 한국 프로듀서를 사용했을 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상태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연습생들이 한국에서 살며 한국식으로 육성된 것은 물론이고 뮤직비디오도 한국에서 한국 감독과 스태프들이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거의 한국 소속사에서 일본 무대를 겨냥해 만든 프로젝트 팀 같은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회장은 도무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 집착하는 거냐? 일본인도 할 수 있다. 한국도 처음엔 부하 같은 가수가 일본에 와서 일본인 흉내를 내지 않았냐? 우리는 일본다운 모습을 지키면서 한국 시스템을 참고했을 뿐이다 라고요. 그러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 세계 한국 팬 커뮤니티는 난리가 난 겁니다. 한심한 수준의 팀을 도와준 한국 프로듀서를 감사하게 여기기는커녕 사용했을 뿐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도구 취급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다. 갑자기 부하는 왜 언급하냐? 한국에 열등감이 있는 거냐? 그럴 거면 처음부터 계속 일본에서만 활동해라. 괜히 세계시장 운운하지 말고 라는 반응들을 보였죠. 사실 이런 일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조 표절국가인 중국은 오히려 한술 더 떴죠. 한때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워너원이 베낀 중국 그룹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9%라는 이름의 팀은 일단 탄생부터 워너원과 흡사한 그룹인데요. 워너원이 한국 TV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데뷔했는데 9% 역시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의 우상 연습생을 통해 데뷔한 부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이었던 것이죠. 중국의 패션지 홍슈 그라치아는 최신호 커버로 9%를 선택했는데 공개된 화보 속 9%의 컨셉 역시 워너원이 당시 한 잡지에서 촬영한 컨셉과 매우 흡사한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중국에서조차 표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짝퉁 아이돌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노래의 저작권까지 가로채 수익을 갈취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노래의 저작권이 중국 회사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던 건데요.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유나의 기다리다 등 국내에서 두루 사랑받았던 음악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부른 후 유튜브에 올리곤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음반 제작자, 실제 연주자의 저작 인접권 사용료가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기도 했고요. 사실 처음 중국과 일본에서 K-팝 그룹을 표절할 때만 해도 K-팝을 향한 관심에서 비롯된 일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경을 넘어선 모방과 표절 피해에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다 중국은 툭하면 내정 간섭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 민감한 사안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알령으로 반한 감정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도 소속사의 소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죠. 물론 그렇다 해서 이런 짝퉁 그룹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K-팝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비결은 단순히 시스템, 한국어 가사 때문이 아니거든요. K-팝 아이돌 그룹들은 저마다의 진정성과 음악성으로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짝퉁 그룹들이 이를 모두 베낄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누구든 베껴서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 고유의 멋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줄 것이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